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인자입니다. 요즘 시장의 핵심 이슈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두 번째로 이제 영국의 이슈죠. 영국의 경제적인 이슈, 뭐 디폴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가벼운 흔들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이 중국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이고 가시화가 된 것, 그리고 너무 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약간 눈에 보인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영국의 이슈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국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와 반등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비트코인만 보는 사람들은 오 왜 갑자기 반등이 나왔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영국 총리가 경질을 당했죠. 이게 3주 만에 경질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슈는 사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국은 다른 나라랑 좀 별개로 좀 움직이는, 좀 약간 정세나 그런 것들이 좀 상반된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가져갔었어요. 대충 그냥 아시아랑 뭐 러시아랑 중국, 뭐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쳐놓고 이제 여기가 유럽이 되고 아프리카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 영국 쪽이 다른 나라들의 이제 긴축을 진행을 하는데, 영국은 혼자 우리는 완화를 할 거야,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이게 불과 한 달이 됐는데, 자 다른 나라들은 뭐 달러나 우리나라 원 하나 양적 완화를 벗어나도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영국은 나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를 할 거야. 파운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높은 축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까지 움직임이 우리가 한 1년 반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떨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떨어졌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게 영국의 채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영국의 영란은행, 중앙은행이죠. 국채 매각을 연기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오랜 기간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10월 달 말까지만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때는 은행은 영적 완화가 좀 실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아무튼 국채 판매를 이번 달 말로 연기를 했다. 자, 시장에 안정화를 준 거죠. 그래서 파운드화도 단기적으로는 회복세에 돌입을 했고, 또한 이에 더해서 영국 국채도 좀 회복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핵심 이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영국, 이런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약간 해소되는 분위기를 가져가자마자 나스닥의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반등을 만들어줬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좀 고정관념이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좀 고정관념처럼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나스닥 차트인지 비트코인의 차트인지 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최근 24시간 정도의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이슈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슈가 됐었던 이 영국의 국채도 사실 많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날짜가 14일까지로 찍혀 있는데, 네, 아마 이 자료가 좀 최근 일자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봤었던 파운드화도 안정화가 되고 영국의 국채도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차트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또다시 실시간 이슈 등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 분석은 다른 이슈들보다 그냥 수요랑 공급만 보기 때문에, 누가 사고 누가 많이 파는지만 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1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시간 봉은 너무나 좋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정배열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5일선이 타고 흘러가다가 지금 오후쯤이 되니까 21선을 만나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비단 1시간 전과 지금 캔들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동평균선만으로 봤을 때는 21선의 지지를 통해서 약간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의 분위기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 21선의 지지를 통해서 추가 반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4시간 봉에서 아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의 흐름을 좀 더 보자면은 지금 현재는 5일선과 21선, 61선의 관계가 정배열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그런 차트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봉의 차트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4시간 봉 차트에서 21선의 준수한 상승, 5일선도 좀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줄어들지 않는 형태로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시간 봉의 흐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5K 있죠. 그래서 조금만 반등해주고 한 19.6K나 한 7K에서 횡보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시나리오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은 21선의 이탈하게 되면은 4시간 봉의 차트상 이것도 무너지게 되니까 관찰 포인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저항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 저항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전고점 저항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19.8K와 20.3K의 저항이 걸려 있고 저항의 간격이 그렇게 뭐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넓겠죠, 전저항과 관계가. 근데 그게 아니라 좁기 때문에 그냥 20K 전후반으로 해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장 복귀 좀 해볼게요. 제가 사실 그렸던 아이디어는 스토캐스틱이 내려가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하락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다시 골든으로 바뀌었어요. 이 차트는 사실 간섭이기 때문에 해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없다면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고요. 사실 여기서 더블 바텀으로 보고 상승이 나오는 것도 간혹 존재해요. 하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의 차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선물 투자를 하실 때 추후 좀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향후 이 스토캐스틱이 내려가는 장세에 비트코인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숏을 대기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숏 포지션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데드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차트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게 최선이고, 그런 차트가 뭐 지금은 일봉이지만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이 무너진다라든지 아니면 그 어딘가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하고 사실 추세선도 약간 가속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찰되는 것을 보고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사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은 이런 종목으로 추세선 그었을 때 꺾여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꺾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봤었던 바이낸스장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마켓 들어간 다음에 선물시장에 들어가면은 오늘자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많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률을 체크하되 거래량이 높은 종목들,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가정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나 이 종목 잡았어, 이런 종목 잡았는데 손절이 났어,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댓글이나 아니면 내일자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답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답댓을 많이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달아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실 우려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파운드화나 뭐 영국의 채권이나 그런 것들이 진정이 됐다라는 것을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장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뭐 하락을 막은 거는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등세가 시작인가? 많이 안정화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미국의 국채 금리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상승의 방향성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있고 그냥 하락만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은 하락에 좀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도 아마 그를 좀 추구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숏 영상 어떤지 좀 궁금해요. 잘 보고 계시다면은 댓글에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제 소개해드린 넉넉님과 라온님 이거 자료 받아가실 분들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고, 이번 주말 전에 우리 빠꾸님하고 석구님 자료 받아가실 분들도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